여러분들이 그 만물지능 개념을 통해서 요즘 모든 구조물들이 사회 기반 시설이 인프라스트럭처, 즉 사회 기반 시설이 스마트 앤 그린 개념으로 다 바뀌고 있거든, 그지? 자, 스마트하고 그린 개념으로 바뀌다 보니까 도시 개념도 바뀌었고, 그러니까 도시 개념이 바뀌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전 시간에도 공부했다시피 도시 설계 방법론이 바뀐 거지. 그러니까 도시를 구축하는 방법도 바뀌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탄소 배출권이 거래가 되는, 자, 그럼 탄소 배출 시대의 녹색 개념의 인프라, 또 이제 물 관리, 교통, 환경, 자, 이런 거에 있어서 관리하는 방법 자체가 다 바뀌었다는 거지. 자, 그런 것이 유비쿼터스 문명, 새로운 시대가 도래됐다는 걸 설명했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경제 개념에서는 어떤 물질이 투입됐고, 재료비가 있었고, 인건비가 있었고, 그리고 상품의 운송비가 있었고, 시장에서 마케팅이 이루어졌고, 거기서 부를 축적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부를 축적하면서 결론은 이익을 창출하는 방법론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 왜? 이제 우리가 웹 2.0을 통해서 양방향으로 이 생산자와 고객이 그 이익을 이제 공유할 수도 있는 방법론이 생겨났고, 우리가 이제 그 가상경제라든가 가상시장에서도 새로운 방법론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론이 생겨났거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익에 대한 방법론이 좀 바뀌어졌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 삶에 있어서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론도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새로운 우리가 웹 4.0 자본주의 경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다시피 왜 경제가 왜 바뀌게 되느냐. 지금 그 일부 언론에서 나오는 자본주의 4.0은 그 우리가 봉사, 기부 좀 하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가지고 봉사와 기부를 강조하는 게 자본주의 4.0이거든. 자,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번 시간, 우리가 요번 학기에 배웠던 대로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는 뜻이 어떤 지능화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 경제행위라는 거는 어떤 시간에 어떤 공간상에서 이루어지는데 공간을 초월하는 게 유비쿼터스라면은 유비쿼터스를 경제에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데 공간이 마켓이었었고 어떤 시간에 경제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유비쿼터스니까 당연히 경제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자, 이제 그런데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쪽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은 자, 커뮤니케이션 어몽 싱즈라고 해가지고 사물 간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자,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 하면은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제 행위 대상이 됐던 어떤 제품이라든가 구조물이라든가 사회 기반 시설이라든가 인프라, 자, 그와 같던 어떤 대상들이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 하면은 뭔가 새로운 개념의 경제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면 경제가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자, 우리가 이제 컨택트 어웨어니스라는 건 이제 뭐냐면은, 자, 컨택트는 이제 접촉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접속하는 방법이 지금 모바일 SNS를 통해서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마이피플이라든가 요즘이라든가 너무나 많은 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인간 간에 소통하는 방법론이 우리가 컨택하는 방법론이 너무 바뀌었단 말이야, 그지? 그 경제 행위라는 거는 생산자와 소비자 컨택으로서 이루어지는 건데 컨택하는 방법론이 바뀌었다면은 그것 또한 웹 4.0 자본주의 경제에서 고려돼야 되는 이유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없었던 탄소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교토협약이 올해 작년 말부터 유명무실 해주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탄소 배출권 CDM 가격이 얼마예요, 지금? 유로로. 얼마? 탄소 배출권 가격. 얼마예요? 몰라? 알아. 요새 얼마예요? 탄소 배출권. CDM. 자, 탄소 배출권 가격이 CDM이 보통 작년 봄만 하더라도 15에서 20 유로 정도 됐거든. 한 3만 원에서 4만 원 돈 그 사이에 있었거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교토협약 13차 여기서 지금 캐나다에서 자기들이 지금 벌금 낼 게 너무 많으니까 자기들이 교토협약 탈퇴하겠다고 해버렸거든.
자, 그런 식으로 되니까 교통협약이 지금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한 거거든. 일부 국가에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도 좀 비협조적이고. 하지만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되냐.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 아마 곧 대형차들이 차 가격이 확 싸질 거거든. 왜? 탄소 배출에 대해서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은 카본 텍스를 매기는 쪽으로 전 세계가 나가고 있거든. 그 호주라든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제품들은 세금을 많이 매기니까 그만큼 이제 경제가 안 되는 거지. 그 마케팅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 가격에 카본 텍스, 카본, 탄소 원료비를 갖다가 이제 포함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개념에서 원가 개념의 재무회계상에서 CO2에 대한 가치가 고려가 돼야 되는 거거든. 자, 그런 이유로 해서 이 웹 4.0 경제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고려해서 우리가 새롭게 경제를 하자는 것이 웹 4.0 자본주의 경제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도시 경제 요소가 우리 지금 얘기한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새로운 공간 개념으로 바뀌었고, 그지? 그러니까 스페이스라는 것이 기존에는 자, 병원이다, 학교다, 이런 점 요소였었거든. 그런 것들이 공간 개념으로 바뀌었거든. 네트워크가 다 연결됐기 때문에 공간 개념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SNS가 사람 간의 SNS 소통 방법이 사물 간의 소통이 되는 사물 SNS까지 바뀌게 되고,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그렇게 이제 발전이 되는 거지. 그럼 모든 프로덕트라든가 녹색, 자,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모든 것이 인지가 되고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 되고 지능적으로 실시간으로 되는 새로운 이런 경제 요소가 다 바뀌고 있다. 자, 그럼 그렇다면 지금까지 5,000년 전에 이루어왔던 경제 개념을 바꿔놓은 거는 이제 당연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에서 우리가 경제 개념, 지구온난화로 해서 우리가 지구 여러 기상이변이라든가 환경이 파괴되고 환경 파괴 오염, 어떤 도덕 실종 이런 문제를 갖다가 경제적인 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돌파를 할 것이냐. 자, 그런 것이 새로운 개념의 경제 문명이 도달하고 있다고 보면 이제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자주 여러분들 했던 웹 2.0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참여, 개방, 소통이다. 그 우리가 경제 개념을 갖다가 생산자는 생산만 해가지고 고객한테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한 달 전쯤에 그 여러분들 신문에 봤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LA 지역에서 우리 한국 교포가 고기라는 걸 창업을 했지. 고기 KOGI. 그 고기라고 해서 그 덤프트럭에다가 식당 차인데 고기라고 써붙여 놨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뭐 미국 가본 사람들 많겠지만은 이제 대개 점심을 갖다가 맥도날드라든가 버거킹 이런 햄버거 피자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사실 그 미국 애들도 좀 지겨울 것 같거든, 그지? 근데 이제 고기라는 이거는 이제 한식 버거라든가 한식 피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그 식당 레스토랑이지. 저 차 레스토랑이지. 차가 내가 어디서 지금 이 점심에 주차해서 이거를 레스토랑을 서브한다는 거를 SNS를 통해서 선전해버리거든. 그런 사람들이 거기 와서 다 사먹는 거다. 이렇게 돼 있거든,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지금 월 매출이 뭐 굉장한 거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 자, 그런 것들이 고객과 생산자가 소통을 해가지고 고객을 만족시켜주고 또 생산이익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방법론이거든. 그런 것들이 이제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거잖아, 이제. 그러니까 양방향 소통하는 웹 2.0 개념의 어떤 새로운 패턴,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새로운 개념의 경제 행위다라고 보면 되거든. 자, 그러면서도 이제 내가 여기 뭐 잘못되어 있네. 자, 애플사 지금 저 스티브 잡스가 죽고 나서 애플사 지금 대표는 팀 쿡이지, 그지? 자, 팀 쿡의 연봉이 작년에 얼마? 4,400억이지. 445억 잘못 나왔네. 4,400억. 자, 그걸 보고, 야, 이 자본주의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는 이게 틀렸다고 나는 이제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여러분 알다시피 최소 연봉 2천만 원 받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 최소 연봉이. 자, 어떤 사람은 최소 연봉 2천만 원인데 이 사람이 4,400억이면 약 2,000배.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라면 뭔가 이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웹 4.0 자본주의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제 그것도 이제 숙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우리 상장사, 대한민국 대표 상장사들의 평균 그 등기 이사들의 연봉이 약 80억 근처로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80억 근처하고 우리가 지금 뭐 대졸 신입자들이 뭐 3,000선이다. 글쎄, 그분들이 그렇게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하겠지만은 그거를 인정을 할 것이냐. 그럼 그거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웹 4.0 자본주의에서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로 하고 또 여기서 어떻게 풀었나 그걸 보자는 얘기거든. 근데 정부에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 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면서 자, 이익을 공유하자라고 하고 있거든. 몰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볼 때는 민주주의에서 만약 여러분이 대기업을 운영했는데 현대자동차다, 삼성전자인데 중소기업하고 이익을 공유해라라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다른 의미 같거든. 왜? 자유민주주의에서 이익을 갖다가 많이 창출하려고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뭐 LG, GS 상당히 노력하는데 그거를 공유하자라고 하면은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자체가 내가 볼 때 무너지는 거거든. 그걸 어떻게 풀 거냐. 그런 생각을 하고서 오늘 이 시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거든. 자, 이제 결론은 여기서는 이제 웹 4.0 자본주의를 IT 기술을 가지고 경제 개념이 지금까지 얘기한 거 가지고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경제 이론과 개념을 한번 창출해 보자 이제 그런 얘기거든.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이제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웹 개념이 1.0에서 2.0, 3.0, 4.0 넘어가면서 이 종축에다 잡아서 가치를 갖다가 웹 1.0은 뭐 일방향이고, 그지? 일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웹 2.0은 양방향이 되는 거고, 양방향에서 논리가 추론되는 것이 시스템틱 웹에서 3.0이 되는 거고, 웹 4.0 하게 되면은 인텔리전트 웹 해가지고 웹 자체가 스마트해지는 거지. 자, 그런 가치로 일단 종축을 잡아놓고, 이 횡축에다 밑에는 이제 우리가 산업혁명 이전, 우리 컴퓨터 혁명, 유비쿼터스 혁명, 이제 버추얼 혁명, UV는 이제 유비쿼터스 앤 버추얼이거든. 여러분들 전전 시간에 했다시피 이제 우리가 가상현실이 실제 생활까지 융합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 자, 그렇게 이제 가고 있거든. 자, 그렇게 가고 있는데 또 하나 종축에다 지금 보다시피 기존에는 우리가 에너지가 자연에너지 썼다가 이제 탄소가 이제 고려가 되고 탄소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환경을 고려한 녹색 개념으로 갔을 때 결국 이 두 종축의 끝을 향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경제 개념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끝에 가서 결국 나눔 및 소통, 소셜 굿즈라는 걸 내가 넣어놨거든. 자, 이거 뒤에 나오니까 그때가 다 하지만 2차 경제 개념에서 우리가 웹 개념과 에너지 개념 그리고 어떤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윤리 문제로서의 나눔 및 소통을 어떻게 고려할 것이냐. 자, 이런 개념을 고려한 것이 웹 4.0의 녹색 경제 개념이 된다. 자, 이 속에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우리가 이 가상현실 속에 인터넷 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의 화폐가 이제 들어와서 우리가 도토리나 뭐 이와 같은 이 가상현실 속에서 인터넷 화폐가 따로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사이버머니라는 것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 그걸 조금 더 발전시켜 가지고 물론 이제 보안 인증도 중요하겠지만은 기존의 유가증권 현실화폐들을 갖다가 이 현실상에서 사이버머니가 여기 지금 도토리가 나와 있고 별이 있고 소라가 있고 은하가 있네. 자, 이런 것들이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이 현실화폐로 유통이 안 되지만 미국에서는 유통이 되지. 바로 현실화폐로 바꿔준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것도 우리가 가상현실 웹 4.0 경제에서는 당연히 이제 유통이 돼야 되는. 자,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가상현실과 융합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의 문명. 그러니까 UVCT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문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도시 속에서 생활, 문화하는 그 자체가 문명이 되는 거지. 근데 그것이 현실 세계를 대표하는 유비쿼터스하고 그것이 가상현실에서 그대로 묘사가 되는 버추얼 시티하고 융합이 되는 그 속에서 모든 행위가 똑같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건축이다.
현실 속에서 건물을 짓지만은 가상건축을 통해서 가상공간상에서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여러분이 아바타를 변신해서 들어가는 그러한 건축 행위도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건물을 짓기 위한 원료라든가 설계라든가 모든 현실 생활의 방법론이 이 안에서 가상현실 속에 똑같이 일어나는 거고, 자,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게임을 즐긴다든가 예술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모든 방법론이 이제 바뀌게 되는, 자,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려할 때 웹 4.0 자본주의 경제는 다시 이제 시작할 수가 있다. 자,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거든. 그러니까 웹 4.0이가 여러분들이 뭐 숙제를 내봤더니 그 숙제가 이제 국가민주주의 시스템, 유비쿼터스 민주주의 국가 시스템, 여러분의 의견을 갖다가 하라고 했더니 이제 대개가 야, 그게 되겠느냐, 보안 인증 같은 거 심각하다, 뭐 진보당 사태 봐라, 뭐 그런데 그 문제점보다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될 거, 왜? 웹 2.0이 참여, 개방, 소통이라면은 민주주의가 원하는 건 그거거든. 참여, 개방, 소통, 웹 2.0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자,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하면 여러분이 우려가 되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난 긍정적인 방향으로 숙제를 좀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그런 보안 인증 문제는 당연히 이제 된다고 가정하고서 시작을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 안철수 랩이라든가 또는 하울이라든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안 인증 회사가 많이 있고 또 뭐 미국에도 많이 있고 하지만은 그 회사들이 알아서 그건 잘 해준다고 일단 보고, 자, 뭐 우리가 홍채 인식이라든가 지분 성문 인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론에 의해서 보안 인증을 우리가 파이어월을 통해서 뭐 충분히 해킹이나 바이러스 침투를 막을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거지, 그는. 자, 그래서 이제 마켓이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시장이라는 건 장소고 장소를 초월하는 것이 유비쿼터스니까 기존의 이제 재래시장이 이런 이제 뭐 대규모로 이제 그 마켓으로 변했다가 그것이 홈쇼핑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자, 홈쇼핑에서 인터넷 쇼핑으로 왔다가 그것이 다시 이제 버추얼 쇼핑으로 이제 변하는, 자, 그런 개념의 시장 개념이 이제 변하고 있다는 거 보고 있고, 또 이제 제품 자체도 여러분 우리가 전에 신문이라든가 여러분도 봤다시피 제품 구입을 집에서 3차원 프린터를 통해서 그 제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자, 그런 시대도 뭐 2040년대 온다고 하니까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자, 버추얼을 통해서 그 정도까지 새로운 개념의 시장 개념을 받아들인다면은 우리가 경제 개념을 이제 바꿔야 될 때는 분명히 왔거든. 자, 그래서 이제 교육 개념도 당연히 바뀌어야 되고, 예술 개념도 바뀌어야 되고, 문화 개념도 바뀌어야 되고, 뭐 실제로 이 그림이 이제 교실이고 학생들이 지금 날라오거든.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놈 이제 못하니까 날라오고 앉았지. 자, 그래서 이제 이 경제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가 경제 시스템에서 국가 경제는 세금으로 이루어지거든, 그지? 자, 세금을 어떻게 많이 걷어들이냐. 많이 걷어들이는 건 좋은데 이제 그 적절히 써야 되는데 이상한 애들이 다 가져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웹 4.0 국가 경제 시스템에서는 유비쿼터스와 버추얼의 인프라, 국가 인프라가 무척 많이 생기거든. 그 인프라를 통해서 사용료를 받자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창출했으니까 주민이건 기업이건 이익을 많이 창출했건 이걸 통해서 그래서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세금은 가능하면은 줄여주자 하는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주민은 이제 어떤 국가가 유비쿼터스와 버추얼의 인프라를 통해서 세금을 감면해주고 이익을 창출해주고 창업을 지원하고 어떤 생활문화 서비스를 하게끔 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가 있고, 이 기업들은 어떤 새로운 유비쿼터스 인프라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할 수 있고, 국가가 만들어 놓은 버추얼 쇼핑 네트워크를 통해서 마케팅을 자동으로 하고, 국가가 만들어 놓은 비즈니스 인프라를 통해서 고부가치 이익 모델 이런 걸 해가지고 결국 개인과 기업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서 세금을 줄이고 사용료를 통해서 새로운 국가 경제 기본 자체 패러다임을 바꾸자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아까 여러분들이, 자, 그럼 지금 국가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아까 여기서도 잘 볼 때, 여기서 국가가 인프라를 구축을 해가지고 국가가 돈을 벌어가지고 주민들한테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인프라를 이용해서 어떤 경제 행위를 해서 이익을 많이 창출했으면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야 1,000억을 벌었으니까 100억 내라면 그거 기쁘게 내거든. 자, 그런 개념이거든. 근데 이익을 창출했으니까 사용료를 내자는 거고. 자, 그러니까 국가가 할 수 있는 인프라의 예를 한번 잡아봤거든. 개인으로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기업들은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해가지고, 자,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국가가 깔아놓고, 개인으로부터, 기업부터 세금 대신 이용료, 피를 받자는 거거든. 텍스 대신 피를 받자는 거지. 자, 여기 보면은 자, 유비쿼터스 앤 버추얼, 녹색 사회 안전, 방범, 방제, 국방, 보안 인증 인프라를 구축하자. 좀 뭐 전에도 얘기했듯이 방범의 하나 예를 들어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 보통 세콤이라든가 지금 지금 바깥에 개인 프라이버시 이런 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 뭐 개인주택 같은 경우 보통 웬만한 주택에도 20만 원에서 30만 원 월 그 시큐리티 사용료를 내야 되거든. 자, 이제 그런 걸 갖다가 국가가 해놓고 어차피 지금 방범망이 깔리기 때문에 경찰을 이용해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12에다가 지금 도둑이 왔다고 신고하면 경찰이 어차피 출동하게 돼 있거든. 그걸 갖다 유비쿼터 센서 네트워크에 방범망과 연동시켜가지고 경찰이나 또는 소방수가 바로 출동하게 하면은 이 방범을 통해서 아까 얘기한 20만 원, 30만 원 하는 걸 갖다가 10분의 1로 줄여줄 수가 있거든. 그럼 국민으로서는 저렴한 가격에 자기 안전과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거거든. 자, 그러한 보안 인증도 마찬가지고 기업들이 신용카드라든가 여러 가지 유비쿼터스 버추얼로 이루어지는 미래 사회에 있어서 보안 인증할 수 있는 인프라 이 모든 것들을 깔아놨을 때 그것이 국가의 수익 모델이 된다 이거지. 근데 지금은 이걸 예를 들어 방범에다 세콤이다 삼성이 가져가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신용카드도 NFC에 탑재했다. 그럼 SK라든가 KT가 이익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걸 기업이 가져가는 것보다 그런 큰 사업들은 국가가 가져가게 해서 그걸 이익을 갖다 국민과 공유하게 하자는 거거든. 자, 그런 식으로 자, 녹색 생활문화 서비스 인프라라든가 또 스카이 포함 피시함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금 유비쿼터스 버추얼이거든. 또 앞으로 보다시피 버추얼 마켓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 자, 그럼 버추얼 마켓이 온라인을 갖다가 그 회사별로 할 필요가 없고 그거를 도시 차원에서 하나의 인프라를 구축해서 모든 사람들이 버추얼 마켓을 쉽게 창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얘기거든. 그래서 3D 아바타를 통해서 할 수 있다든가 또 우리가 웹캠을 이용해서 원격 대화 상담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자, 이와 같은 인프라들을 국가가 깔자는 얘기거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세금 대신 우리가 이용료를 통해서 국가를 이제 새로운 개념의 어떤 수익 모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이와 같은 예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 이거 외에도 무척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런 것들을 인프라를 깔고서 국가의 수익 모델로 해가지고 이용료를 통해서 세금을 갖다가 왕창 낮추자는 얘기지. 자, 여러분들 수업에서 했다시피 이제 지금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 발효가 됐지. 이거는 발효 시행 중이라고 돼 있고 그래서 이제 크게 이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총량 제한 배출권 거래제 그리고 이제 하나는 에너지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올해에도 2012년도에 400여 개가 지금 실제로 346개 업체인가가 실제로 대상이 돼서 에너지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에 의해서 이걸 초과하게 되면 벌금을 내게 돼 있거든. 그리고 자기가 감축한 만큼 배출권을 팔 수도 있고 총량 제한 배출권 거래제에서 실제 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이와 같이 실제 하다시피 탄소 가치가 재무 회계 원가에 고려가 되는 이 시대가 이제 온 건 사실이거든. 자,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농업 개념도 이제 새롭게 바뀌어야 되고,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용해서.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맞춤 건강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참 새로운 개념의 비즈니스들이 창출되고 있거든. 그래? 자, 창출되고 있으니까 유비쿼터스와 보초를 고려한 녹색 비즈니스가 여러분이 공부한 만물지능 개념에서 시대가 되거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얘기했다시피 만물지능 센서, OS 굉장히 중요하지. 그리고 유그린 시티. 우리가 지금 스마트 시티라고 해도 되고,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앤 그린 시티는 전 세계적인 지금 관심사거든. 자, 그거 어떻게 하고, 그걸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떤 서비스가 나오는지. 자, 이런 것들이 다 사업 모델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물론 입법, 사법, 행정, 언론, 국회 전 시간에 공부한 새로운 개념의 국가 시스템도, 정치, 경제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는, 자, 이와 같은 제3물결의 시대가 새로운 혁명적 부의 시대로서 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얘기하기를 대한민국이 2050년에 세계 2등이 된다 그러지, 그지? 골드만삭스는 2050년대 세계 2등이라는데 2050년까지 갈 필요가 없지.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2030년이면 내가 볼 때 세계 1등도 될 것 같은데. 자, 골드만삭스가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 근데 문제는 이제 창조와 상상적인 혁신적인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이 중요하고, 그걸 어떻게 플랫폼과 연계시켜가지고 산업화하느냐가 중요한 얘기지, 그래? 자, 그걸 통해서 새로운 지식산업, 이걸 만들자, 그런 얘기로서 여러분들이 5번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그린 IT 시대거든. 그린 IT 시대, 그 웹 4.0 경제 시대, 새로운 개념의 경제에서 뉴 마켓의 주인공이 이제 여러분이 돼야 된다,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미래, 내년에 올해 졸업하거나 내년에 졸업하는 친구들, 3, 4학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린 IT 시대에 웹 4.0 경제의 주인공이 될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경제혁명이 지금 말한 대로 이제 컨시어즈 된 서비스가 오고, 인포메이션 정보화 시대, 인베디드 시대, 에코 시대, 웹 2.0 그린, 오그먼티드 리얼리티, 퍼블릭 인터리스트. 자, 이러한 개념을 다 고려한 경제 개념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조금 눈에 익지 않은 단어가 컨시어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컨시어즈 하게 되면은 저기 어디야, 거기야? 골프장인데 리츠칼튼. 그 골프장에는 캐디, 명찰에 캐디라고 안 써 있고 컨시어즈라고 써 있거든, 캐디 대신에. 근데 캐디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골프 칠 때 도움이 될 캐디라고 하잖아. 근데 그쪽에서 그 골프장에 컨시어즈라는 거는 어떤 그 고객이 어떤 서비스를 요청하기 전에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컨시어즈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요청하면 그건 이미 늦었다는 얘기거든. 여러분이 요청하기 전에 여러분이 필요한 거를 이미 깨달아서 스스로 어떤 서비스를 주는 거를 컨시어즈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IT 융합 시대에서는, 이 새로운 사회에서는 여러분이 필요한 욕구, 여러분이 필요한 어떤 행위를 갖다가 환경 스스로 인지해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컨시어즈거든. 그러니까 웹 4.0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바로 이제 그런 개념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거지. 자,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자꾸 버추얼 가상현실을 강조를 했거든. 전전주 시간에 이제 얘기한 대로 이제 NC청이 지금 위키피디아에서 이와 같이 수익을 냈다시피, 이런 이제 가상현실의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아바타를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시대가 이제 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이 잡지에서도 아바타 베이스드 마케팅이란 말을 썼거든. 그래서 이제 아바타 자체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경제 행위의 주체가 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아바타를 갖다가 이제 한 발 더 나아서만, 한술 더 뜨면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때 시험에 났던 영화 서로게이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바타를 갖다가 진짜 마네킹, 살아있는 마네킹 로봇 인간을 대치를 해가지고, 이 아바타는 가상 공간상에서 제가 움직이는 거지만은, 서로게이트는 진짜 현실 공간에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움직이는 것이 서로게이트가 되는 거지. 자, 그와 같이 이제 가상 개념의 인간들, 아바타건 서로게이트가, 자,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의 이제 주인공이 이제 되는 시대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걸 고려해서 여러분 전공에서는 여러분 전공 분야가 어떻게 바뀔까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여기 차세대 경제공학에서, 자,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보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경제 행위라든가 모든 경제 대상이라든가 모든 장소 공간 이러한 개념이 당연히 바뀌어야 되거든. 자, 경제 행위를 했던 특별한 장소 공간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것이 유비쿼터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여기 장소 공간에 있어서 이루어졌던 이런 모든 행위들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이 대상을 만족시켜 줄 수가 있거든, 그죠? 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특별히 또 이 탄소 포인트라든가 탄소 배출권, 스마트 그리드, 녹색 기술 이걸 고려해 가지고 새로운 미래 경제 행위는 UV 대상이란 이 얘기, 경제 대상이란 얘기야. 그린 오브젝트, 또 경제 행위, 그린 비즈니스, 또 그린 마켓, 장소, 그린 프로덕트, 그린 시큐리티, 그린 마니, 그린 인베스트 같은 개념이 유비쿼터스 버추얼이 합쳐져 가지고 녹색 개념과 함께 만들어지는 새로운 개념의 경제 공학이다라고 이제 한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경제 요소들이 유비쿼터스와 버추얼, 녹색 융합돼 가지고 새로운 개념의 경영 경제가 탄생하게 된다. 그런 얘기지, 여기서. 자, 하여튼 지금까지 이제 경제 마케팅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2000년도까지는 거의 공공성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했거든. 그래서 이제 퍼블릭 사이즈도 해가지고 공공 비즈니스다. 그 대중 속에서 대중을 향해서 물건을 쌓아놓고 팔았거든, 그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최근에 들어와서 맞춤형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거든. 맞춤형에서 커스터마이즈도 들어왔거든. 그래서 개인별 욕구에 맞는, 자, 그래서 뭐 커스터마이즈에서 미비즈니스라고 하고 저쪽에서는 피비즈니스라고 하고, 이제 그러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자본주의 삽전형에서 사회적 책임과 기부, 어떤 기업에도 그걸 요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애플이 아이폰을 생산하는데 중국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걔들이 인권 착취를 했다. 이런 거 한번 신문에 저번에 난 적이 있었거든. 자, 그렇게 되면 애플이 확 떨어지는 거지. 주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시대도 왔거든. 그래서 소셜라이즈 된 걸 그래서 사회의 윤리성을 고려한, 그래서 위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지. 마케팅은 사회를 고려해서 사회적 윤리를 고려하는 것이 위 비즈니스가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싱크로나이즈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동화가 되는 거지. 사회와 동화돼서 가상현실과 실제 공간이 동화가 돼서 경제 행위 자체가 바뀌는 그런 걸 비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경제 마케팅이 이와 같이 피미 위비로 바뀌는 이와 같이 마케팅 방법론 자체가 바뀌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봐줘야 되거든. 자, 그래서 서비스 모델에서는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까지는 이제 이모션, 감성을 중시했거든. 자, 감성을 중시하다가, 자, 이제, 자, 저탄소, 녹색 중요하게 하고 있거든. 어차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도 이제, 자, 지식과 학문과 융합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컨텐츠를 중시하고 있고, 자, OS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하는 인베디드화. 자, 이러한 상품, 녹색 상품을 갖다가 새로운 서비스 모델, 사업 모델로 여러분들이 경제 행위를 이끌어 가줘야 되거든.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경제 상품 행위가 1차, 2차, 3차 산업까지 있었거든. 1차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농업이라든가 어업이라든가 이런 거였었고, 이제 2차가 무슨 산업? 2차 산업? 2차 산업이 제조업이지. 그러니까 2차 산업하면 제조업 서비스였고, 이제 3차 산업이 이제 서비스 산업이지. 자, 3차 산업, 그러니까 1차가 이제 우리가 뭐 1차 산업 농업업 같은 기본적인 산업이었었고, 2차가 제조업, 3차가 서비스업, 4차가 가상산업이 뜨는 거지. 4차 산업이 이제 가상산업도 아까 봤다시피 아까 얘기한 아바타라든가 서로게이트라든가 기타 등등을 포함해서 가상공간상에서 실제 도시행위가 이루어지는 가상 서비스업이 4차 산업으로 뜬다. 자, 그런 걸 고려해서 도시공간상에서 우리가 주거공간이라든가 어떤 뭐 경제공간이라든가 자연공간, 어떤 정신적 공간, 이러한 것들에서 만물지능 이론에 의해서 새로운 개념의 새로운 4차 산업이 발생하게 되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이 모든 원료부터 생산, 유통, 물류, 판매, 관리에
AES까지가 한 가지 융합이 돼가지고 새로운 지식 비즈니스가 되는 새로운 4차 경제에서는 그런 것이 융합이다. 그게 하나가 되거든. 그러니까 원료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조금 탄소 배출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소비자들이 안 사거든. 자, 그 제조업 과정에 있어서 또 불법이 있다면 또 소비자가 안 사거든. AS가 잘 안 된다고 소문은 안 사거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에 있어서 웹 4.0에서는 이와 같은 것이 다 융합한 그러한 형태의 그린 엔터프라이즈 형태로 융합된 기업으로서 기업 형태가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런 얘기가 되지. 자, 그럼 요건 이제 전 시간에 한 거니까 이제 빨리 넘어가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웹 4.0 자본주의 하는데 필요한 핵심 기술들이 이제 10가지가 전번에 빠진 것도 일부 있어서 내비뒀거든.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도 자, 월드 와이드 웹이 91년도에 팀 베르너리에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자, 유무선 인터넷이 이제 연결돼서 컴퓨터 등 여러분들이 모든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 이 사람이 만약에 돈을 벌려고 이거 로열티를 요구했으면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뭐 윈도우라든가 또 리눅스라든가 이런 거 다 로열티를 내고 프로그램을 사야 되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산 로열티를 다 내야 되는데 이 사람도 이거 로열티 받을 수가 있었거든. 근데 이 사람은 무료로 했거든. 이 사람이 전 세계 경제, 정치, 모든 문명, 문화에 끼친 영향은 내가 볼 때는 뭐 이제 노벨상을 줘도 될 만한 사회라고 나는 느끼거든. 91년도에 팀 베르너리가 자, 월드 와이드 웹을 창설해서 모든 걸 무료로 배포했다는 것은 이제 뭐 상당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온실가스 또는 기상이변, 지구온난화 이걸 해결하는 노력들이 이걸 통해서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세계 평화에 정말 기여했다고 내가 볼 땐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거든. 자, 그래서 월드 와이드 웹이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가상현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만은 가상현실은 뭐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 경제에 있어서 이제 핵심이 될 거로 보이는 기술이고, 자, 이것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하는 방법론이 VCT가 된다 그랬거든. 가상도시. 그래서 우리가 GIS를 갖다 3천으로 키워놓고 그 안에서 가상공간을 구축해서 아바타가 들어가서 가상현실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가상현실이 미래 생활 방법론이 된다. 뭐 이런 거 다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이제 특허를 갖다가 받아놓았고, 여러분이 뭐 이 특허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거든. 유비쿼터스 도시와 가상도시 연동 시스템에서 그 방법론에 대해서 VCT를 어떻게 하면 구축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거지. 자, 보다시피 UCT 서버가 있고 VCT 서버가 있어 그 두 개를 그대로 연결시키는 거거든. 물론 이제 수치 전자지도를 만들지 다음이라든가 구글 맵에다가 수치를 줘가지고 그러니까 IP 어드레스 다 주는 거지. 그 점점 요소마다가 좌표마다가 IP 어드레스를 줘가지고 수치 전자지도를 만들어서 현실에 있는 건 UCT거든. 현실하고 가상도시를 그대로 융합시키는 것이 UMVCT가 된다. 그런 얘기거든. 자, 이제 사회적 재화라는 얘기는 이제 전 시간에 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훌륭한 일, 봉사, 기부, 어떤, 자, 모든 사람이 추앙할 만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행동을 했을 때, 그걸 갖다가 무형의 재화로 인정하자. 그런 얘기거든. 그래서 뭐, 내셔널 어너 소사이어티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군인들만 싸우다가 국가를 위해서 물론 돌아가셨으니까 훌륭한 일을 하셨으니까, 현충원에 뭐, 이렇게 우리가 국민적 존경을 가지고 모시는 것도 좋지만 꼭 군인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훌륭한 일을 했을 때 그런 분들도 모신다고 하면은 사회적으로 훌륭한 일들 더 한다. 그 어떤 정신적 행복의 가치를 무형의 재화로 인정하자는 얘기거든. 자, 그래서 사회적 재화를 갖다 인정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봉사와 기부와 착한 선행이 많이 할수록 사회적 부가 자기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부자라는 개념이 은행에 돈만 많으면 부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가. 그거를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가수 김장훈 같은 경우,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많은 기부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자선 활동도 많이 하잖아, 그지? 자, 그런 것도 우리가 어떤 사회적 재화를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은, 그런 친구들도 굉장히 부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거든. 뭐 재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런 걸 인정해 줌으로써 사회적인 선행 행위가 어떤
봉사라든가 기부라든가 어떤 착한 행위가 더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재화를 인정하자는 거지. 자, 웹 2.0은 또 이제 뭐 알다시피 이제 참여 개방 소통을 통해인데 웹 1.0에서 양방향 소통을 통해서 어떤 기능과 목적을 극대화시키도록 한 플랫폼이 웹 2.0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UCC라든가 또는 뭐 요즘 뭐 우리 K-팝이 뜨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튜브잖아, 그지? 유튜브에 올려놓게 되면은 전 세계에서 뭐 60억까지는 안 보더라도 10억 명이 봐도 상당한 거니까. 그 유튜브라든가 블로그, 위키피디아 뭐 이 모든 것들이 양방향 소통을 하는 웹 플랫폼이 되는 거지. 자, 이런 것들이 다 웹 2.0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지. 정말 이런 걸 통해서 정치도 바뀌어야 되고 경제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생산자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만들어 놓고 시장에다 갖다 놓고 살려면 사라라는 게 웹 1.0 마켓이라면 웹 2.0에서는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걸 통해서 거기에 맞는 제품을 만드는 거지. 그것이 웹 2.0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뭐 다들 이제 알고 있는 얘기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다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하고 있는 얘기지만은 물론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많으려면은 좌파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좌파 내용의 이 기사를 올려야지 그게 리트윗이 돼가지고 어쩌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디지털 마케팅에서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고기라든가 또는 그 포드 같은 데서 어떤 마케팅 할 때 SNS의 가입자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거든, 지금. 그렇게 함으로써 SNS 통해서 예를 포드에서 전번에 그 포드 자동차에서 마케팅 하는데 SNS 가입자들한테 언제 어디서 할까를 갖다 의견을 물어가지고 그 가입자가 가장 많이 참석하는 그 시간대에다 그 론칭 쇼를 했었거든. 자, 그와 같이 SNS를 이용해서 어떤 경제 행위가 바뀌는 걸 갖다 우리가 지금 그걸 소셜 커머스라고 하는 거지. 그 소셜 커머스라는 것이 이와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서 소비자와 생산자를 융합시켜서 새로운 이익 극대화를 하는 것이 소셜 커머스다. 자, 뭐 여기 이것도 벌써 옛날 얘기 2011년 말에서 뭐 여러분 알고 있는 자, 카카오톡이 3천만 명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5천만 명이라 하더라도 성인들은 다 가입됐다고 봐야지. 카톡만 하더라도, 그지? 하루 전송된 메시지가 10억 개다. 라고 했을 때 저기서 어떤 광고 효과. 여러분들 우리가 요번 그 며칠 전에 그 첼시하고 독일 팀하고 한 축구가 뭐였지? UEFA? 챔피언스리그인가? 자, 거기서 저 삼성이 웃었다. 뭐야? 삼성 로고가 그만큼 많이 노출됐다고 해서 웃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도 10억 명이 만약 노출됐다고 하면 그거가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 지금 광고라는 것은 결국은 노출이거든. 그 노출이라는 것이 카톡도 이와 같이 지금 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틱톡도 지금 4개월 만에 지금 한 1,000만 명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틱톡도 지금 이렇게 되고 있을 때, 자, 이와 같이 결국은 지금 비즈니스는 소통이거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에서 이것을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느냐 가지고 새로운 창조적 사업이다라고 하고 있거든. 근데 앞으로는 사물간 소통이거든. 그러니까 사물간 소통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이디어를 찾을 것이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거든. 자, 뭐 여러분들 그 나눠준 자료에는 이런 그림 빠진 이유가 이거 뭐에 다 걸린다 하더라고. 해서 일부 자료 빠지게 여러분들 나눠준 거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SNS 마케팅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불특정 다수하고 마케팅을 할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좋은 얘기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 대한민국 경제에서 지금 그 땅값 제일 비싼 데가 어디야? 땅값 제일 비싼 데가 좀 명동이거든. 뭐 강남역보다 더 비싸거든, 명동이 지금. 그러니까 명동에 하루 그 유동인구가 제일 많을 때가 100만이라고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100만 중에 우선 유동인구가 많아야지 자기 마켓에 자기 가게에 들어올 손님이 결정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100만인데 만약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 카카오라든가 또는 우리가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기타 등등해서 우리가 실제
컴퓨터 상에서 고객이 들어오는 것이 1000만 명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가상 쇼핑, 원격 쇼핑 뭐지? 그 지마켓이라든가 요 회사들 보게 되면 하루 들어온 사람들이 1000만 명이라고 지금 잡고 있거든. 자, 그렇게 되면은 명동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 앞으로 이제 더 발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서 여기도 보다시피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마케팅이 앞으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마케팅에서 기존의 이 소셜 네트워크 환경이 페이스북, 트위터, 뭐 미투데이, 블로그, 기타 등등 있는 거하고 제품 구매, 불의 소비자 행동하고 검색하고 이걸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며칠 전에 학교 신문에도 났고 언론에도 났지만 한양대 이정훈 이름 이정훈이가 한 게 바로 이거였었거든. 그 친구가 창업해가지고 지금 뭐 월 매출이 8천만이라고 나왔더나. 그 친구가 창업한 거 뭐야? 데이트 서비스인데 온라인상에서 SNS 이용해서 가상 공간에서 온라인을 이용해서 자 데이트 서비스를 SNS를 통해서 자기가 자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끔 해준 거 가지고 창업을 한 거거든. 월 매출 8천만이다 해서 뭐 크게 신문에 났었거든. 바로 지금 얘기한 대로 사람과 소통해서 마케팅 여러분 분야를 어떻게 융합할 거냐에 따라서 새로운 경제 행위가 무궁무진하게 태어날 수가 있거든. 근데 그것이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앞으로는 사물간의 소통이거든. 사물간 소통 전혀 전 세계 아무도 못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모바일 SNS가 사람과의 소통이라면 앞으로 모바일 SNS가 사물간의 소통으로 바뀌어서 사물과 인간, 사물과 사물이 소통함으로써 새로운 경제 행위가 무한대로 이제 새로 수익 모델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 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많은 비즈니스 창업 생각을 지금 해봐야 되거든. 여러분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지금 보면은 지금 서울시라든가 지식경제부라든가 고용노동부라든가 여러분들의 창조와 상상의 아이디어 발굴, 청년 창업가 보육사업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뭐 하나 하는 거 있는 것도 서울시에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7명의 팀을 짜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사업하는 거를 도와주는 걸 해서 한 1억 정도 도와주는 게 있거든? 그럼 여러분 그냥 학점대로 따서 졸업을 하고 그런 걸 이용했을 때 여러분 스펙이 달라지는 거지. 창업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다. 그런 얘기거든. 자, 뭐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이미 다 배운 거고 다 넘어가고 다 아는 얘기고 자전 결론 유비쿼터스는 결론은 언제 어디서나다. 그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유비쿼터스니까 여러분들이 더 얘기할 것도 없고 자우주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인류 문명은 시간과 공간 속에 이루어졌거든. 근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유비쿼터스니까 기존의 인류의 생활 문명 방식은 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 내 주장이거든. 자, 그걸 통해서 새로운 사업, 새로운 수익 모델, 새로운 전공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 자, 뭐 유비쿼터 컴퓨팅은 그걸 가지고 이제 경제 쪽에서 좀 쏘는 거지. 어떻게 하자. 자, 기존에 이제 시간과 공간 속에 이루어져서 모든 경제 행위의 방법론이 이제 다 바뀌었다라는 것을 좀 얘기하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자, 유비쿼터 컴퓨팅이 그렇게 바꾸고 또 이제 스마트 워크라든가 스마트 오피스, 재택근무, 원격 근무 통해서 경제 행위 자체 어떤 특정 장소에 이루어졌던 것이 그걸 떠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근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다라는 것이 어떤 경제 활동의 혁신적 변화가 되는 거지. 왜?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일정 장소에 출근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지. 네트워크만 충분히 갖춰져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이제 스마트 워크이다, 스마트 오피스하고 해서 발전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료 공유는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공유를 하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어떤 공유, 협업을 통해서 특정한 기능을 갖다 특정한 과업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이제 의견 수렴이거든. 또 어떤 최적의 의사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랬을 때 결국은 이제 우리의 위키피디아식의 집단지성 개념을 이용해서
집단지성을 갖다가 영어로는 뭐라 그러지? 집단지성. 영어로. 어? 집단지성. 자, 집단지성 하게 되면 영어로 콜렉티브 인텔리전스인가 그러지 아마. 콜렉티브 인텔리전스 해가지고 집단지성 하게 되면은 그 여러분들이 어떤 안건이 있을 때 어떤 솔루션이 있을 때 최적의 솔루션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집단에서 최적의 지식을 가진 것을 수렴해가지고 하자는 집단지성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주로 여러분들을 일단 설문조사를 하거든. 설문조사를 이메일 또는 편지를 보내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물어보거든. 그것이 이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델파이 분석을 하지. 자, 델파이 분석을 해가지고 뭐 편차가 어떻고 저쩌고 해가지고 최적의 솔루션 찾아내는 걸 갖다가 온라인 상에서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집단지성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그 분야의 최적의 전문가들만 모여서 집단지성을 통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론이 있겠지, 그게. 그러니까 집단지성을 통해서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자, 또는 기업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자는 것이 이제 집단지성이 되는 거고, 자, 만물지능 이론은 이제 여러분들 공부했고, 자, 우리가 이제 만물지능 이론은 뭐 알다시피, 자,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자, 사물, 모든 사물이, 만물이 지능을 가졌다. 하나의 생명체로 보는 거지.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다 아는 거고, 공부를 한 거고, 그지? 자, 그렇다면은, 사물이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사물이 지능을 가졌다면은, 사물이 생명체고. 자, 그거에 의해서 경제 개념이 바뀌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만물지능 이론이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유비쿼터스 시대 하나의 핵심 이론이 되는 건 사실이고, 요 전 단계로 지금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가 정부 전자통신연구원이라든가 미국의 MIT건 또는 지금 일본 동경대에서 최근 정보통신공학과에서 연구하고 있는 거는 M2M을 하고 있는 거거든. M2M은 머신 투 머신 커뮤니케이션이거든. 그러니까 기계 간에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핸드폰을 가지고 집에 있는 가스 밸브를 열고 닫았다. 수도를 열고 닫았다. TV를 껐다 꼈다. 이거는 다 기계 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지. 근데 그거를 M2M이라고 하는 거거든. 머신 투 머신 서비스가 되는 거지. 자, 그거보다 이제 우리 한양대학교에서 한 수를 더 떠가지고 만물지능 이론에서 기계와 기계가 아니라 모든 사물을 생명체로 만들어 놓고 생명체로서 느껴서 스스로 지각해서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것이 만물지능 생명체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된다면 모든 경쟁이가 이제 당연히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만물지능 생명체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에 배운 대로 이 센서하고 네트워크하고 그리고 이제 맴스하고 다 연결시켜서 어떤 사물을 갖다가 살아있는 생명체로 만드는 것이 만물지능 생명체가 됐었지, 그지? 자, 그리고 스마트폰 굉장히 중요하고, 그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여러분 알다시피 3년 좀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갖다 막 쓴 것이 3년 정도 됐잖아요. 3, 4년 된 것 같은데, 그 전에 없던 말이 뭐야, 이제? 그 전에 없던 말이 앱스토어란 말이 생겨났거든. 그지? 자, 앱스토어가 생겨났고, 여러분 어플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안드로이드 마켓이다. 뭐, 옛날에 없던 용어들이 생겨났거든. 자, 그럼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바로 스마트폰이었거든. 자, 스마트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뭘 만들어서 바로 이제 어플상에서 안드로이드 마켓상에서 경제 행위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이제. 예전에 없던 행위거든. 그러니까 경제 방법론을 바꾸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된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미래에 우리가 유비쿼터 시대에 바로 이제 스마트폰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지. 자, 뭐 현재 스마트폰 우리가 사용자가 약 2천만 명으로 잡고 있고, 다행히 그래도 대한민국에 지금 갤럭시 S3가 아이폰 뭐 5보다는 좋을 것 같으니까 아직까지는 다행인 거지. 그래도 갤럭시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전 세계 최고가 스마트폰 중에 하나인데 그걸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건 여러분이 해외 나갔을 때 자부심 느낄 만한 거면서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 전공 분야에서 어떻게 야후 융합할 수 있느냐. 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수업을 했지만은 자, 우리가 이제 RFID가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RFID의 문제점이었던 그 리더기가 필요했었는데 리더기를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RFID의 역할을 다 맡겼던 것이 바로 NFC, Near Field Communication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코드를 갖다가 어떤 태그를 갖다가 대상물에 붙여놓고 10cm 이내에 아주 가까운 4인치 이내에 가까운 거리에서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 자, 그런 개념이 NFC고 앞으로 이걸 이용한 경제 행위 자체가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거지. 지금 이제 구글 월렛이라든가 우리가 스마트 카드 개념이 바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NFC 때문에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NFC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 개념이 네, 바뀐다고 보는 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보다시피 지금 이제 실제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NFC 사례들을 갖다 놓고 있거든. 자, 핸드폰끼리, 스마트폰끼리 서로 뭐 가까이 가게 되면은 당연히 여기 보다시피 이제 명함이 자동으로 교환이 되니까 서로 아이디를 교환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명함 교환할 필요가 없어진 거고. 자, 어떤 뭐 자동차 스마트 키가 들어갔고, 그지? 자동차 스마트 키라든가 어떤 당연히 어떤 뭐 신용카드 역할을 당연히 바로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물건을 살 때 쓴다든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NFC를 통해서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되니까 그러니까 저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기존의 경제 개념이 바뀌게 된다는 거는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 경제 행위를 통해서 스마트폰의 뒷단에 SNS를 통해서 무한대 고객과 같이 만난다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경쟁이랑 고객 창출을 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건데 고객을 만드는 방법론이 여기서 다 바뀌니까 기존의 경제 이론으로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강의한 주 내용들이 다 있는데, 자, 첨단 무선 정보통신 기술, IT 기술을 다 융합을 하자는 얘기거든, 그지? 그래서 웹 2.0에다가 양방향이니까 소비자와 생산자, 그다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소통한 인간 간 소통하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고, 스마트 워크 앤 오피스가 있고, 위키피디아 집단지성, 그리고 만물지능 이론, 다 배운 것들이고, 이건들을 자본주의 경제 행위의 주체인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불특정 고객과의 사회적 소통을 도와주고, 특정 장소,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언제어디서나 24시간 마케팅 상품 구매 개념의 유비쿼터스 시장과 상품 구매 이동 수단을 변화시켜 스마트 오피스와 버추얼 마켓, 경제 대상인 상품의 진화에 따른 소통, 지식 상품이 등장하는 유비쿼터스 기반의 만인 소통, 만물 지능 경제를 지능형 웹 4.0과 결합하여 웹 4.0 경제라 정의하고, 최근에 이 나눔과 소통의 따뜻한 자부지 4.0 융합해서 웹 4.0 자본주의 경제라 정의하였다라고 했거든. 그래서 지금 결론은 지금 무선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소통하는 기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고 대상이 사물이 이제 지능을 가졌으니까 이런 걸 다 총합해가지고 우리가 재화를 갖다 돈만 따지지 말고 어떤 행위 자체도 형이상학적인 권선징악에 해서 착한 행위, 기부 행위 자체도 사회적 재화로 인정해서 그런 행위를 조금 더 발전시키자는 것이 웹 4.0 자본주의 경제를 하였거든. 자, 여기도 보게 되면, 자, 경제가 사회를 움직이는 형이하학적인 주요 윤활유를 이식할 때 우리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는 희생과 봉사, 우정과 신의, 효성과 애국, 기부, 선행과 나눔, 미담, 이게 다 좋은 얘기들이거든. 근데 이거를 갖다가 형이상학적으로 무형의 사회적, 인격적 재화로 만들자는 얘기거든. 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돈벌레, 우리가 우리 구두쇠 같이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사회적인 훌륭한 행위들이 어떤 재화로서 탄생시키자 그런 얘기거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매매는 안 되지만 재화처럼 저금할 수 있는 외사촌 자본주의 사회의 나눔과 소통을 조장하는 말없는 경제 재화다. 그래서 고액의 경제적인 재산가보다도 아름다운 인간적 사회의 참여와 봉사, 나눔과 소통을 말없이 실천하는 참된 인격자, 기업가를 생애 보장 속에 이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과 희생을 국가적으로 널리 기리는 인간 중심형 따뜻한 자본주의 경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이건희 씨가 자기 재산을 다 사회에 헌납했다. 국가적 성인이라고 해주면 그런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거든. 그럼 다른 사람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얘기거든. 그걸 통해서 복지를 해결하자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야, 핸드폰 좀 끄라니까 너. 응?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1단계, 2단계, 3단계 쭉 나가거든. 자, 자본주의 1단계는 지금 자본주의 3.0에서는 우리가 수정자본주의, 국가 수정자본주의라고 하잖아요. 그지? 어떤 경제활동을 갖다가 국가가 제한을 주거든. 너무 아까 얘기한 대로 한 사람은 연봉이 4,400억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행동이 일어나거든. 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제한하는 것이 자본주의 3.0이었었거든. 자, 그래서 그 사회 구성 모두의 선행, 참여가 무형제와 축적으로서 사회적 선행 DB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래서 선행 축적 등급에 따라서 입학할 때, 입사할 때 공무원 시험에 가점을 주고 연말 세금 혜택을 주고 노후연금을 주고 노후 돌봄을 보장하고 이상 질병 시 치료를 해주고 예상치 못한 불행에 대한 사회적인 보장을 해주고 국가적 성인 인증 및 사후 성인 묘원 안장 등 유비쿼트 복지 연계 웹 4.0 사회경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저렇게 되면 서로가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러분 복지하면서 지금 좌파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 서울 시립대만 반값 등록하면 최고인가? 그건 아니지. 그지? 서울 소재 대학에서 어려운 대학생을 반값 등록금 해준다면 그건 맞는 말이지. 근데 서울 시립대만 반값 등록금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복지라는 것이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시혜성으로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면 그건 안 되거든. 우리가 시민 참여형 복지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걸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 서로가 도와주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거든. 그것을 웹 4.0 자본주의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자기가 연봉이 4,400억인데 4,000억은 내놓겠다 이거거든. 그럼 4,000억 내놓은 만큼 사회적 성인으로서 인정을 해주면은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 열려문 세우고 뭐 하는 게 그 가문의 영광이거든. 그제? 똑같이 4,000억을 내놨으면 그걸 인정해. 이 사람 내놓거든. 400억 가져도 충분하거든, 그 사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 거야? 있는 사람은 도둑놈 취급을 받거든. 그러니까 안 내놓고 자기 도둑질만 하고 있는 거거든. 자, 이제 그런 것들을 바꿔보자 하는 것이 1단계에서 저걸 구축하자는 얘기거든. 자, 2단계에서 이제 유비쿼트 미래사회 경제 플랫폼 3D 웹 GIS 기반의 세컨드 라이프 개념이 이걸 구축하자. 그래서 이 가상경제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저건 지금 얘기한 대로 다음이라든가 구글 맵을 기초로 해서 수치전자제도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홈페이지를 3D로 해서 그거와 연계시켜 놓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 아까 얘기한 국가경제를 세금 대신에 이용료를 가지고 지자체 및 국가사업을 활성화시켜서 국민 세금을 절감시켜주자. 자, 이것이 2단계거든. 자, 이제 3단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유비쿼트에서 맞물지는 기반으로 모든 전통 산업이 다중융합하거든. 지금 얘기할 IT 정보 기술과 지금 내가 여러 가지 기술을 융합하게 되면은 새로운 개념의 신지식 산업이 창출되거든. 거기서 여러분들 수익 모델과 새로운 사업 비즈니스를 함으로써 국가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4단계에서는 그걸 따라서 지금과 같이 대통령의 한자가 뜻이 통자는 우두머리 통자고 대는 큰 우두머리 큰 자지, 큰 대자지, 그지? 그러니까 나라의 큰 우두머리가 대통령이라는 소리인데 대통령이라는 것은 어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큰 우두머리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 대통령이지 국민의 우두머리가 대통령은 아니거든. 자, 그거를 갖다가 민주주의 기본 정치가 국민을 다스리는 정치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통령의 통자가 다스린다는 얘기거든, 그지? 그거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 개방, 소통하는
열린민주주의, 전 시간에 공부한 그런 유비권 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 4단계거다. 그렇게 되면 입법, 사법, 행정, 언론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웹 4.0 자본주의 국가가 완성이 된다. 그래서 이 4단계로 해서 국가 시스템을 바꾸자. 자, 그런 얘기거든. 자, 그럼 이제 이것을 이제 말만 하지 말고 웹 4.0 자본주의 경제 혁신 상품 사례를 갖다 한번 두고 보자고. 자, 지금까지 한 걸 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웹 2.0 참여 예방 소통. 자, 이게 민주주의 핵심이잖아, 그지? 민주주의. 그 경제도 자유민주주의 경제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참여 예방 소통을 하고 SNS, 트위터를 통해서 모바일로 소통을 하고 언제 어디서 소통을 하는 거지, 그지? 자,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나오고 언제 어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고 집단지성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갖다가 자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집단지성을 갖다 우리 그냥 지금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지금 정권이건 역대 정권이건 어떻게 된 거야? 그 대선 캠프에 가서 줄만 잘 쓴 사람들은 결국 장관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그게 아니다는 얘기거든. 그 장관은 그 부처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야지 정책이 올바로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집단지성 개념에서 그 부처에는 그 부처의 최고의 집단지성이 모여서 그 부처의 정책을 결정해야지 그냥 줄 잘 섰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계속 지금 정권마다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5년마다 대통령의 친인척들은 불행한 사태를 가지는 게 그게 문제지, 그지? 자, 그런 것들을 이 집단지성 가지고 다 해결하자는 거고 만물지능 이론, 위키피디아, 가상현실, 스마트홈, 스마트 오피스, 탄소경제, CDM, RPS, 탄소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컴퓨팅의 빅데이터로서 다 저장시키자는 얘기거든. 그래서 거기서 또 빅데이터로부터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경제 혁신 상품 사례로서 개념이 변화해야 되고 상품이 변화하고 방법, 주체가 변화 크게 네 가지로 봐가지고 자, 개념 변화는 아까 얘기한 형이하학적 재화. 그러니까 우리 형이하학적 재화에서 아까 사회적 재화라 그랬지. 어떤 돈만 따지지 말고 어떤 훌륭한 행위도 재화로서 보자. 그리고 경제적 수익이 돈 이거였었는데 그거 갖다가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가 돈에 대한 얽매여 가지고 돈의 동물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형이하학적 재화 외에도 형이상학적 재화를 통해서 어떤 기부, 봉사, 참여, 희생, 선행, 효도, 충성, 어떤 미담을 국가적으로 인증 보장해서 형이상학적 재화를 인정해서 나눔과 소통을 극대화하자. 개념을 변화시키자는 얘기거든. 그리고 녹색 에너지 재화가 들어와서 CDM, RPS, 탄소세 같은 개념이 들어와 줘야 되고. 자, 이제 그런 개념 상품이 변해야지. 만물지능 녹색 제품 시설 환경에서 개체의 위치, 상황, 언어가 인지되는 3월간의 커뮤니케이션, 아까 얘기했는데 3월간에 이제 SNS 시대가 오거든. 그러니까 그게 M2M이 바로 그 초기 단계라고 보면 되거든. 그것이 되는 것은 만물지능 이론이고, 만물지능 이론의 근원지는 우리 한양대학교고, 이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하드웨어, 그 하드웨어라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전공에서 다 하고 있는 거거든. 여러분의 전공에 따라서 이제 토목공학과는 뭐 도로다, 철도다, 항만이다 이런 거고, 건축공학과는 건축, 물, 기계공학과는 기계, 원자력, 기타 이런 하드웨어를 갖다가 모든 소프트웨어 융합하는 지식상품 콘텐츠가 다 상품이 변화가 되는 거지. 그런데 방법이 변화되는 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마켓이 변화해서 이러한 개념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노하우가 중심이 됐거든. 어떻게? 전문 지식이 중요한 것이 이제 전문 지식보다는 이제 집단 지성을 어떻게 창출하느냐,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 7월 25일 날 캐나다 토론토에서 집단지성 세계 회의가 열리거든. 거기서 이제 집단지성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고 교육을 하거든. 나도 가서 지금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올 생각이거든. 이제 토목공학과 교수가 왜 집단지성을 하느냐? 앞으로 집단지성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나도 토목과학 교수로서 관심을 갖는 만큼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 자, 그런 행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왜? 앞으로 모든 것이 최적의 솔루션은 집단지성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미래 예측학자들이 2030년 되면 대학교가 없어지고 국가가 없어진다고 하거든. 그게 자, 그렇게 없어졌을 때 결국은 집단지성에 의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앞으로 집단지성에 의한 사업 모델이 굉장히 뜨게 되거든.
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전공으로 선택해 보는 것도 생각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거든. 그 다음에 주체가 변화된다. 웹 4.0 자본주의 경제에서 주체. 지금은 생산자, 소비자, 기업과 고객, 학교, 학생. 이게 지금 주체였었거든. 여기서 이제 일방향이어서 1대1이었었거든, 그지? 근데 지금은 이제 1대 다수로, 일방향에서 양방향으로, 지금은 이제 팔로잉에서 팔로워 쪽으로 변한다는 얘기지. 자, 소비자에서 블로거 쪽으로 이제 바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 아주 주체가 바뀌고, 방법이 바뀌고, 상품이 바뀌고, 개념이 변하니까 자본주의 경제가 바뀌게 되는 거는 이제 틀림없거든, 그지?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늘 수업에서 웹 4.0 자본주의 경제에서 기존의 자본주의 1.0, 2.0, 3.0, 4.0까지와 웹 4.0 자본주의 경제의 차이점을 갖다 분명히 여러분이 알아야 되거든. 뭐가 차이점이고 얘들이 왜 생길 수밖에 없었나 그거를 이해를 해줘야 되거든. 자, 그걸 통해서 자, 지금 얘기한 이 모든 게 결론은 콘텐츠거든. 콘텐츠를 통해서 세계 수출할 수 있는 모든 나라에서 하고자 하는 거거든. 결론적으로 이거는. 그러니까 다 콘텐츠에서 수출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이 된다라고 보면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지금 나온 것도 조금 디테일하게 났거든. 그래서 크게 아까 얘기한 이 자본주의 경제 혁신 상품 사례 네 분야, 개념 분야, 상품, 방법, 주체 분야를 봤을 때, 자, 지금 얘기한 대로 개념 분야에서 형이상학적 재화, 그지? 어떤 착한 행동, 기부 행동, 나눔 행동, 봉사 행동.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이 원수가 아니라 돈을 효율적으로 착하게 쓸 수 있는 또 그걸 또 인정해주고 있는 사람이 도둑놈이 아니라 있는 사람이 베풀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 바로 형이상학적 재화가 되는 거지, 그지? 그 녹색 탄소 재화, 뭐 이제 탄소가 재화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을 갖다 국가적으로 인증 보장 시스템이 돼야지 이게 활성화가 되거든, 그지? 자, 그걸 국가적 인증 보장 시스템이 있고, UMV, 유비쿼터스 앤 버추, 국민 복지 컨텐츠. 그러니까 이제 복지 개념이 우리 사회 구성원 간에 자발적으로 기부와 나눔이 이루어지는 거지, 희생 같은 것이. 그리고 이거 멘티들이 어려운 사람들의 DB 현황이 자동으로 구축돼서 그것을 스스로 도와주게끔 되는 시스템이 여기서 구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웹 2.0 양방의 행복 매칭 시스템 해가지고 기업, 멘토와 멘티, 복지도 멘토와 멘티, 학생도 멘토와 멘티가 구축이 돼가지고 서로가 도와줄 수 있는 행복 매칭 시스템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웹 4.0 봉사 멘토 인센티브 시스템에서 봉사도 스스로 하게 되고, 민주주의 국가 시스템 플랫폼에서 UMV, 입법국회, 의회, 뭐 사법, 경찰, 신문방송, 언론, 미래전자정부, 스마트 거버넌스 그리드, UMV 정당 이런 것들이 개념 분야, 개념이 새로 생겨나는 거고, 저 개념은 콘텐츠지다, 플랫폼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상품 분야에서는 지금 보다시피 아까 얘기한 만물지능 사회기반 인프라에서 여러분 모든 전공에 해당하는 것들이 사물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사물 간의 SNS가 되는 스마트 도로, 스마트 철도, 스마트 하천, 스마트 공항, 스마트 항만 모든 분야가 다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 상품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설 분야, 도시 분야, 건축 분야, 특히 기계 분야, 뭐 원자력, 모든 제조업 분야들은 만물지능 개념으로 다 바뀌고 있다. 그 새로운 상품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설계하고 시공하고 감리 유지 관리하고, 그래서 이제 개체 인지를 한다. RFID, NFC, IPv6가 결합되고 위치 인지가 되고, 만물지능 차량, 선박, 기차, 지하철, 비행기 모든 종류 다 콘텐츠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만물지능의 제조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되고, 어느 신문 보니까 이제 저 유비쿼터스 골프라는 게 신문에 났었거든. 저 유비쿼터스 골프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유비쿼터스 골프에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 요즘은 그 보이스 캐디라는 게 나와 있거든. 뭐 본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그 내비게이션 같은 걸 갖다가 저 요거 반만하게 이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 모자에 꼭 꽂게 돼 있거든. 그럼 이게 내비게이션 캐디니까 자기가 이제 골프 치고서 나가면은 제일 알고 싶은 게 얼마 남았다,
거리가 얼마다 이런 거 알고 싶은 거거든. 그지? 캐디가 도움이 돼 그걸 도와주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 보이스 캐디 없이 얘가 말해주거든. 자, 이제 그거는 여기 이제 GPS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 GPS가 들어가 있고 또 이제 그 골프 카트에 스크린 화면이 나와 있어가지고 골프장 전경이 나오고 그 내 카트 위치가 딱 서게 되면 거기서부터 남은 거리라든가 이게 다 나오게 돼 있거든. 그래서 거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만약에 이제 공에다가 센서를 집어넣었다. 그러면 이제 센서가 의해서 공의 위치까지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까지는 되는데 이제 퍼팅에서 얘가 굴러가고 안 굴러가고를 센서를 통해서 조절까지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골프 천재가 누군지 알아? 우리 김정일 동지지. 16언더파 쳐가지고 한올에서 그러니까 조정이 되면 되겠지. 뭐 농담이지만은 좌우지간. 자, 그런 식으로 유비쿼터스 골프라는 것도 뭐 그렇게 하듯이 이와 같이 모든 분야에서 유비쿼터스 개념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 근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상품 분야 여기 보라고 분명히 2, 3년 내에 다 뜰 것들이거든 지금. 자, 얘들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가능하면은 여기서 맨 끝에 보면 자, 만물지능, 수도, 전기, 에너지, CO2, 원격 검침.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이 배출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배출한 CO2라든가 온실가스 다 모니터링 할 거거든. 지금 수도하고 전기, 가스만 모니터링 하지. 앞으로 CO2도 다 모니터링 하거든. 그럼 그런 것이 일어날 것이다 생각하고서 거기서 수익 모델을 빨리 찾는 것도 똑똑한 얘기거든. 자, 그리고 이제 만물지는 게 예술, 문화, 작품, 그림. 뭐 벌써 지금 내가 이 얘기 떠드는 게 벌써 7년 전부터 이 얘기 했고, 물론 이제 제자도 많이 배출했지만은 지금 이제 디지털 예술 해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갤러리가 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스마트 작품 해가지고 별짓들 다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연극 공연 갔다. 이제 뒤에 배경을 갖다가 홀로그램을 띄워놓고 정말 현실적으로 하거든.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술도 이제 변하는 거지. 자,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일부에서 하는 것이 이제 보편화가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전공 분야에서 자, 저런 것들 융합해서 뭘 어떻게 할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것이 이번 학기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목의 목적이거든.